네, 시사스테이션 두 번째 역은 영화배우 김민희 씨의 집이 있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언론들의 지면엔 배우 김민희 씨와 영화배우 홍상수 씨의 이름이 장식됐습니다. 불륜이라는 굵직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많은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역대 잘못된 만남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진짜 뭐 스캔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민희 스캔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두 사람의 로맨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결혼한 유부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이 용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륜 저질러도 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누구도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민희 씨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가 있던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홍상수 감독도 사랑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30년을 지켜왔던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 아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영화의 감독과 주인공으로 만나서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든 것으로 좋은 인연으로만 갔으면 좋았을 건데 충무로에서 있었던 그 소문들이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 영화계나 연예계도 참 씁쓸하고요. 저희들끼리 만나서도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은 지금 서울에 없는데요. 네. 일단 아내분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심경을 밝히면서 가정을 지키겠다. 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역대 불륜 스캔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한번 첫 번째 불륜 스캔들 한번 보실까요? 네, 현해탄으로 사라진 비극. 네, 가장 먼저 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있었던 스캔들인데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무슨 노래인지 자,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해참입니다. 아, 사해참인가요? 왜냐하면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저희들한테는 장미일 씨가 주인공을 했었던 아하. 사해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영화가 있었어요. 고 임성민 씨가 남자 주인공, 김우진 역할을 했었고요. 네. 김호선 감독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건데 장미일 씨가 그때 당시에는 저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네. 재기에 성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윤신덕 씨는 그 20년대, 10년대 정말 신여성, 신치 교육을 네.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나라의 국비 장학금으로 일본으로 소프라노 유학을 유학을 갔어요. 가는 그런 여인이었고 김우진 씨는 전라도 지역의 갑부의 아들로서 신식 교육을 역시나 받아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신극 운동 같은 걸 활동을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순회 공연 같은 걸 하다가 연인이 되면서 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의 불륜, 세계의 사랑, 네. 세계의 비극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이 가까워졌는지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랑에 빠진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이제 신여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매력들, 신여성에게 사랑에 빠졌던 유부남들, 그러니까 아주 토속적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집안에서 맺어져서 살다가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신여성을 만나서 사랑했던 불륜 스토리는 저희가 뭐 소설책에서도 접하기도 했었고 역사상으로도 있기는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와사대 대학으로 유학을 갔었던 그런 재원이었는데 네. 고국에는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어떤 세상을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연극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노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불륜이라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기준이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때 당시 유명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현해탄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이 좀 약간 신비주의 같은 그런 사랑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네. 전국 순회를 할 때 네.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네. 우리 잘 아시는 홍남파 선생. 홍남파 네. 선생. 네. 원래 그래서 홍남파 선생하고 이제 이 윤신덕 씨가 처음에 홍남파 선생 윤신덕 씨를 좋아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국 순회를 가면서 결국 이제 김우진 씨하고 두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네.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윤신덕 씨 같은 게 소프라노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소프라노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도 좀 극심했었고, 그러니까 김우진 씨에게 많이 기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잖아요. 지금 보는 게 지금 90년 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현해탄 경량 중 청년 남녀의 정사,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 이런 기사인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이 같이 바다에 투신을 했는데 예, 최 편집장님 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다. 뭐 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그것도 저 배를 탄 것이 가명으로 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네. 당시에 그 가명으로 그 거기다 이름을 적고 네. 그리고 현해탄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할 정도인 그 심정이 뭐였을까 하는 네. 부분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사실은 그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한 것처럼 가정을 하고 실제는 딴 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냐. 네. 아니, 그 후에 그래서 여러 차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는 그 설들이 많이 나오고 네.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그래서 이태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아, 거죠. 이태리요. 이태리에서 악기 상점을 운영하면서 네. 두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다. 중국인으로 신분을 가장해서 살고 있다라는 설이 90년 동안 끊임없이 잊혀지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120세? 이렇게 되겠군요. 네. 일단 그 당시에 뭐 현해탄에서 시체가 시신이 이제 발견이 안 됐고 아, 됐고요. 또 네. 무슨 보통 이제 자살하면 뭐 유서나 이런 거 써놓는데 네. 그런 것도 없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1930년에는 그 김우진 씨의 동생들이 네. 그 형에 대한 수색원을 조선 총독부에 제출한 적도 있어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실제로 안 죽었을 수 있다 찾아달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실제로는 안 죽고 중국을 거쳐서 그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네. 가명으로 살고 있었다 중국인으로 살고 있었다 뭐 등등 소문들이 아주 무성했죠. 아니, 그래서 실제 그 일본 대사관에서 그 이태리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확인을 해달라고 확인했군요. 요청을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요청을 해서 악기상 중에 동양인이 누구 있는가 야.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악기상 중에서는 동양인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 보면 그냥 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상해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갔다라는 썰도 많은데. 아, 상하이. 그렇죠. 이제 그런다고 네. 보면 이제 뭐 사실 두 사람이 어떤 동반 자살을 하기에는 상당히 아까 보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종업원을 배에 있는 종업원을 좀 매수를 해서 아. 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두 사람의 죽음은 미스테리로서 남아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른바 신여성의 대표격인 거고 김우진 씨 같은 경우는 와세다 영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고국에 들어와서 고국은 이미 일제의 어떤 강점기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발전 상황이 소프라노 뭐 그런 클래식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고 네. 네. 그러한 속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극적인 스토리가 더군다나 현해탄에서 같이 죽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 주는 대중들한테 주는 감성이 있다 보니까 두고두고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해탄의 꽃으로 사라진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사회찬미란 앨범이 올해 초에 5,600만 원 최고가에 낙찰이 됐는데 네. 뭐 그런 어떤 순애보, 아름다운 사랑 얘기 뭐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된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영화로 워낙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당시에 불륜이다. 버림받았던 고국에 있는 본부인은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발매됐을 때 한 10만 장 이상 나갔다 그러죠. 그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아. 그러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자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유작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네. 그럼 이번엔 다음 스캔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이명신 전 장관입니다. 애정과 협력 사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사랑 네. 생각이 나는데 이명신 그런데 어떤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스캔들에 넣어야 할까? 아. 왜냐하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과 이명신 박사 문제는 네. 그 연구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네. 주장하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네. 네. 그런데 여하튼간에 뭐 그냥 손 정도 잡아본 거 외에는 별다른 스캔들이 없다 네. 하는 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아, 손은 잡았나요? 왜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이명신 박사가 저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전여학교의 은사이고 음.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측근인 분이 이제 이순길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 네. 그렇군요. 이분이 사실 미국에 가셔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네.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재혼을 하시죠 아, 라고 이미 얘기를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신 이승만 대통령. 왜냐면 국내에서 결혼을 네.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박승선 씨하고 이건 이제 부모가 맺어준 결혼이기 때문에 네. 해서 거기에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자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태산이라는 이제 네. 이태산이라는
그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아. 14살인가에 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박승선 여사를 안 보려고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재혼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네. 사실은 이명신 박사 생각이 좀 있는데 미국에서 네. 만났으니까 네. 이명신 박사 생각이 있는데라고 해서 이 이순길 장로가 이명신 박사한테 이 뜻을 전했는데 네. 이명신 박사가 네. 나는 그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 대한민국이 아. 독립이 돼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했다. 이런 근데 거리 이승만 이런 대통령이 이명신 전 장관에게 결국 그 프로포즈를 한 거죠. 결혼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신 전 장관의 전기에 따르면 고민을 했다. 10여일을 고민했으나 미혼의 나이인데 본인은 결혼 전력이 있는 50대 노인. 이게 충격적입니다. 50대 노인과 결혼하는 것이 떳떳지 않아 거절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50대 노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분이 만난 게 1923년도에 네. 이명신 여사 같은 경우는 3.1운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일본에 갔다가 또 이제 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갔을 때 관동대지진 사진들을 가지고 갔어요. 아하.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번 보이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중요한 자료를 그렇죠. 가지고 가서 네, 그때 전해준 했을 때 거고요. 정말 네. 대단하다 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뒤로 또 한 번 더 만나면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비서 역할 비슷하게 이제 네.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음에도 있고 해서 한번 이제 손을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과 결혼했습니다. 더 이제 이 독립될 때까지는 일제 혼자 살겠습니다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때 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집에 임신 여사가 자주 이제 아무래도 비서역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소문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옛날에 구애를 한번 했다라는 소문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요. 화가 그래서 나셨겠군요. 빨리 하여튼 이 미국의 살림들을 네. 정리하고 와서 이제 두 사람이 못 만나도록 만나게. 그렇게 이제 차단막을 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관계는 끝났는데 그 뒤로도 사실은 이제 이명신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도 하고 네. 국회의원도 하고 공적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죠. 이승만 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용을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스캔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거와는 별개로 유엔에 이 장관을 파견하기도 했고 또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했는데 네, 최 편집장님 그렇게 보면은 이 임 전 장관의 능력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좀 인정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당시에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네. 여성 장관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사실 그 여성으로서 그 정도의 그 이제 미국 유학 같은 데 가서 배운 분들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본인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본인이 그 호흡이 잘 맞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비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도 사실은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아, 왜냐하면 네. 남녀 관계로서의 두 분 관계는 굉장히 경계를 했지만 네. 그 상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여성의 어떤 그 우위상을 높이고 하는 데까지는 네. 프란체스카 여사도 상당히 도와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정보다는 네. 협력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 보면 네, 그럼- 이런 부분 그 마쿠의 그 첫째 부인의 어떤 네. 비극적인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하고 있죠. 아까 네. 김우진 씨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박승선이라는 첫 번째 정말 비극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남 첫 번째 부인, 네. 신격호 총괄회장도 첫 번째 부인 노순아 씨가 맞죠. 그냥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죽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토리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스캔들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누구 노래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분이 노래도 하셨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윤희 씨가 부른 목마른 소녀입니다. 네, 씨가 그때 당시 노래를 엄청 잘하는 여배우는 아니었는데 네. 워낙에 핫했기 때문에 음반 수입까지 한 게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음반 네. 수입도 했었고 네. 광고에서 정말 틀 때마다 정윤희 씨가 나왔었고. 저희가 이른바 최고의 트로이카. 그렇죠, 배우 중에 맞습니다. 한 분이죠. 네. 근데 어떤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네, 한번 궁금해집니다. 볼까요? 77번 아가씨의 위험한 만남. 아마도 이제 영화에서의 캐릭터가 77번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호스티스물 혹은 이제 버스 안내양하는 아가씨가 아.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여자들의 스토리가 많이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정윤희 씨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트로이카 안방극장과 영화를 장악했었던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참 잘 나가던 80년대 중반에 네. 조규영 그 중앙건설 회장하고 네. 스캔들이 사실 네. 소문이 먼저 파다했었습니다. 소문이 아. 파다했던 가운데 네. 그때 당시 전처이었던 분이 음. 경찰분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집을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렇군요. 아마 그때 형부가 같이 막 그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때 당시 그렇죠. 옷을 지금 저 옷을 형부가 가져다 준 옷으로 알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처음 최초 보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가운 같은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속옷에 가운을 걸친 채 급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었죠. 항상 이슬만 먹을 것 같았던 정윤희 씨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뭐, 집 경매 소식도 들렸고, 네. 뭐 이혼 소식도 들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근 근황은 어떠신가요? 압구정동 쪽에 살면서 사실 누구누구 회장의 부인이라고 하면 많이 거느리고 살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해가 뜸과 동시에 장을 봐서 직접 다 반찬도 마련하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알뜰살뜰하게 네. 사는 삶을 사는 아내로 살았거든요. 제가 취재를 네. 했을 때도. 네. 근데 아드님이 몇 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간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아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막 파란 곡절이 시작이 됐는데 또 네. 조계용 회장의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또 탄현 쪽에 있는 부동산과 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다 경매로 나가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네. 거의 두문불출하는 상황. 네. 아, 최병훈 편집장님, 전 트롤카 여성 중에 정윤희 씨를 제일 좋아했는데. 네, 많이 아니 좋아요. 미모가 가장 출중하다고 그건 그렇죠. 뭐 다 인정하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네. 임권택 감독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 네. 뭐 얼마나 여배우들을 많이 보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아. 그러니까 단연 정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얼마 전에 이제 팬들이 한번 모임을 해서 네. 그 이제 정웅현 씨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화로만 이제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그런 장면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혹시 네. 팬클럽이신가요? 아니 저는 뭐 그러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요즘에는요, 사실 그 여배우들이 개성이 많은데 옛날엔 정말 예쁜 배우들은 그냥 타고나기를 너무나도 예뻐서 그때 네. 미모가 진짜 미모가 아니냐 이렇게 네. 회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또 백현주 교수님 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그 스캔들, 그 위험한 만남과 관련된 세 가지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최병훈 편집장을 먼저 보내드리고요.